예, 개장 30분 전 오늘도 뉴욕 증시에서 출발 스타트선을 잡습니다. 이항영의 뉴욕앤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분기 실적 얘기 계속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은행주들, 금융주들 실적이 좋으면서 뉴욕 증시가 올랐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그 3분기 실적 시즌이 뭐 지난주부터 했다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큰 규모가 이제 나오는 것이 오늘부터입니다. 은행주들 뭐 JP모건이나 웰스파고 이런 것들, 시티그룹 이런 것들이 실적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오늘 밤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주가 여튼 이번 주에 은행주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11개 기업이 실적 발표했는데 그중에 9개 정도가 기대 이상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S&P 500이 어제 4일 만에 조정 보였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오늘 플러스 나면서 최근 닷새 중에서는 4일 동안 지금 미국 주시장이 좀 상승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금융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섹터별로 은행주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가 좀 제법 많이 오른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 역시 기술주들도 오늘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게 얼추 한 34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29개가 기대 이상을 실적 발표했고요.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JP모건이 역시 매출 이익 모두 기대 이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는 아닌데요. 여하튼 JP모건이 오늘 3% 올라가면서 가뿐하게 사상체 효과, 은행주 중에서는 사상체 효과를 처음으로 기록하면서 역시 JP모건다운 주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면서 금융업종을 전체적으로 1.4% 이상 끌고 올라갔습니다. 금융업종이 약간 모자라지만 사상체 효과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S&P 다우지수가 두 개 모두 사상체 효과에 지금 다시 1%에 근접했습니다. 그만큼 시장과 금융주의 흐름이 거의 엇비슷하다라는 정도 크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험업종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매출과 이익 모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8%, 물론 장중에 12% 이상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것은 역시 실적은 올해 계속 좋았지만 주가 재미없는 것은 소위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샌더슨 의원 같은 소위 메디케어 포 올, 우리는 이미 40년 전에 했던 전국민 의료보험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재미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존슨앤존슨은 약도 하고 각종 메디칼 기기도 있는데요. 역시 최근에 무슨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기대 이상 나왔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존슨앤존슨 모두 어닝 가이던스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닝 가이던스 올렸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역시 한 2% 가까이 올라갔고요. 참고적으로 오늘 11개 기업 중에 9개가 기대 이상 실적 난 것을 표 하나로 딱 보여드리면 11개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한 2개 정도 빼놨습니다. 골드만삭스나 웰스파고 정도 제외하고는 모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보면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수치가 똑같은 팩트셋은 이번 분기 4.6% 이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지만 에드워드 야르데니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심한 숫자다. 결국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결국 다시 눈높이보다는 상당히 개선되는 수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너무 나쁘게 볼 필요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한 가지 더 실적과 상관없는 얘기, 주식시장이 호재로 인식하는 것은 역시 브렉시트가 협상이 지금 유럽 EU와 영국 간의 뭐 정상이라는 회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원만한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 것도 오늘 주시장의 또 하나의 상승 요인이었습니다. 미국도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주들이 수익이 부담스러울 텐데 미국은 은행주들이 그러니까 은행업만 하는 건 아니고 수익이 또 다변화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보면 은행업종이랑 은행업종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나쁜 게 맞거든요. 우리나라도 대충 맞는데 바로 지적하신 대로 은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거가 XLF라고 해갖고요. 거기는 은행도 있고요. 소위 IB들이 있고 로컬 뱅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 중에 로컬 뱅크 이쪽은 성능이 안 좋은데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IB 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오히려 돈을 벌 수 있고 해외, 국내외 적극적인 투자 업무 때문에 돈을 버는 거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골드만삭스 오늘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골드만삭스는 한 3.5% 지분을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는데 위워크라고 있습니다. 사무실. 위워크이 이번에 상장하려다 무산됐거든요. 거기에 손실이 좀 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또 뉴스가 있습니다. 예, 애플이 아니라 이제 구글에서 새로운 스마트폰 픽셀 4라는 걸 공개했다고 하는데 뭐 나름 꽤 눈을 끌만한 듯한 혁신적인 기술이 담겨 있다고요. 뭐 애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뭐 그 제대로 팔지도 않기 때문에 별로 네. 느끼지만 북미 그리고 유럽에서는 워낙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프리미엄 폰 하면 많은 분들이 야 프리미엄은 애플 아니면 삼성 아니냐 하지만 네. 상당히 삼성 수준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지금 픽셀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 뭐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카메라 기능은 또 애플보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거기고 워낙 아시다시피 구글 자체적인 음성 인식 기능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많이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글 제가 알기에는 픽셀 시리즈의 가장 특징은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나 애플을 쓰신 분이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이제 업로드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약간 화질을 약간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이거를 그냥 원본대로 무제한 올려주고 그런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제가 그쪽에 매니아는 아니지만 예, 예. 그런 약간의 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업데이트가 워낙 빠르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그건 그거고요. 여하튼 구글 픽셀 4가 나왔고요. 여러분들 그 애플에서 올해 아이폰 이래의 최대 히트 제품이라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애플의 그 에어팟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랑 거의 비슷한 게 보는 거가 픽셀 버드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번에 발표 때 늘 얘네들이 약간 싸게 합니다. 애플보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패드에 대응하고 역시 서피스에 대응하는 픽셀북 고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이런 것들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는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에 시가총액 1, 2, 3위, 1, 2, 3, 4위 하는 것들이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드웨어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드웨어가 예.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구글은 소프트웨어만 하던 것들이 하드웨어로 가고 이것들이 결국 구독 경쟁하면서 결국 서비스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3박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거든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 결국은 뭐 이들의 그렇게 사업 다각화한 것은 아무리 리세션이 오더라도 결국은 클라우드는 계속 쓸 것이고 아이폰은 계속 쓸 것이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게임은 계속하고 영화는 계속 보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관심 있고 그런 관점에서 구글이 지난번 실적 발표가 깜짝 실적 나온 다음에 갭 상승한 다음에 유지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클라우드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저평가돼 있다. 그런 주장하면서 도이치방크는 상당히 목표 주가를 $1,600 수준까지 올려놓으면서 한번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마이크로소프트도 다음 주 말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시가총액 상위 주식 중심으로 여러분들 좀 대응하시면서 주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뉴욕 증시 특징주 가운데 국내 증시 또 연관 지을 만한 기업도 찾아봐야죠. 네, 오늘 뭐 너무나 명확한데요. 엔비디아입니다. 예. 엔비디아가 이제 어찌되었건 오랜만에 얘기하네요. 예, 그 예. 주가가 작년에 상당히 좋았다가요. 네. 작년까지. 올해 들어서는 제일 안 좋았던 주식인데 이게 주가가 사상 최고가는 아닌데 올해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거를 안 보여드려서 작년 대비는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AMD라는 주식이 워낙 많이 치고 올라갔었는데요. 똑같습니다. 클라우드랑 게임 그리고 인공지능 시장이 이제 많이 회복될 거라고 내년에 보고 있고요. 특히 5G가 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성장이 올해 좀 멈칫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좋아질 거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를 어저께 $225에서 $250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이제 비메모리가 되겠지만 반도체 시장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시장, 미국에서 전체적인 시각은 여전히 변동성이 있지만 아주 좋게 보는 쪽들도 내년 1분기까지도 이익이 올해 1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얘기하고 있고 2분기부터 좋아진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분기에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플러스 된다는 보수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걸 다 알고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섹터 대부분 관심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은 명확합니다. 드디어 어저께 삼성전자가 제가 보기엔 5만 원 찍었거든요. 5만 원 회복했는데 저는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올해요. 대한민국의 올해 이익 감소폭이 30%가 넘어섰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연간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올해 실적 나오는데 이제 저점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점이지만 이익이 증가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내년에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IB들의 경우에 보면 올해 30%가 떨어진 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년은 올해 그 기저 대비 22%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1에서 22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선봉에 누가 있느냐? 가 아주 명확합니다. 되면 그 22% 현실화되면 역시나 결국은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는 엑스캔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삼성전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팔지 말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뉴욕 앤 서울 오늘도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